안녕하세요. 생활건축의 정혜섭 소장입니다. 이번에는 신축으로 건물주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는데요. 오늘은 좋은 땅 찾기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좋은 땅이란 건축을 하기 위해 좋은 땅이겠죠.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?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은 대지여야겠죠. 건축법상으로 대지라고 된 것만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. 농촌이나 그 교외 지역에는 대지로 안 된 땅들도 많은데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전원주택 편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오늘은 도시지역에서 신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알고 계신 게 뭐 교통이나 아니면 학군이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뭐 스세권, 역세권 이런 말도 있죠. 하지만 저희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법적으로 신축하기 좋은 땅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북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 땅을 사라 입니다. 화면을 보시면요, 여러분 같으면 1번 땅을 사시겠습니까? 2번 땅을 사시겠습니까? 3초 드리겠습니다. 1, 2, 3. 네, 저라면 1번 땅을 살 것 같은데요.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죠. 바로 이 말인데요.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대지에는 주변에 접하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인접대지 경계선, 그러니까 옆 대지하고의 관계를 말할 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하는데요. 인접대지 경계선이 북쪽에 도로가 있었을 땐 도로 건너편 이 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게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? 정북일조 사선 제한이라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.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 정북일조 사선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가능 영역 자체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. 실제로 건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거리를 가시다 보면 이렇게 4층부터는 좀 이렇게 깎여서 테라스가 형성된 이렇게 깎인, 그리고 사선으로 비스듬히 4층부터 올라간 이런 건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게 다 정북일조 사선 제한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, 결국 근데 이 사선 제한이라는 게 주거지역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대부분 주거지역이 많고 조그만한 땅에서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거지역에 아마 땅을 사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이제 건물을 앉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. 북도로인 땅에서는 보시다시피 더 많은 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마디로 덜 깎이는 거죠. 내 건물이 오른쪽의 대지보다 왼쪽에 있는 대지가 내 건물을 덜 깎아도 되는 거예요. 네, 이런 조건 때문에 북쪽에 있는 도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남북으로 긴 땅을 사라인데요. 같은 이유에서예요. 정북일조 사선 제한을 남북으로 긴 땅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볼륨 자체가 다르죠. 요거는 동서로 긴 땅이고요. 네, 건물을 안 친다고 봤을 때 동서로 긴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얄쌍한 공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효용성이 되게 떨어지죠. 허나 반면에 남북으로 긴 땅에서는 한마디로 빵빵한 큰 볼륨, 쓸만한 공간들이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남북으로 긴 땅이 유리한 거고요. 자, 세 번째로는 도로의 폭이 4m 이상인 땅을 사라. 왜 그러냐면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3m와 2m인 두 개의 도로가 있죠.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으로 도로를 이제 4m를 확보하게끔 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 대지를 깎아서 도로로 내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. 그래서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2m씩 띄우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100평이라고 처음에 나왔던 땅이 도로로 일부가 편입되게 되면 90평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땅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. 땅을 좀 찾아보셨던 분들은 도로도 여러 개 접해 있고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되게 싸게 나온 땅들이 있어요. 아마 그런 땅들은 4m가 안 되는 도로가 접해 있는 땅입니다. 그러면 내 땅이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도로에서부터 대지 건너편까지의 폭이 10m 이상인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. 여긴 7m고 여긴 12m죠.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주차를 배치하다 보면 공간의 이제 효율성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. 10m가 안 되는 땅은 주차를 이렇게 도로에 붙여서 4개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뒤에 좁은 공간이 효율이 떨어지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10m 이상이 되는 땅들은 주차를 이렇게 4대를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은 이제 경사지인 땅은
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. 경사지 땅이 왜 좋냐면 이제 경사가 보통 이제 3m라고 가정을 하면 경사를 활용해서 지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지하는 이제 서비스 면적에 가깝죠. 도로에 면한 이 부분을 지하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1층, 2층, 3층, 4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사지라고 했을 때 되게 유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경사지라고 했을 때 3m 이상의 레벨 차가 나지 않고 어중간하게 난다. 그러면은 좀 더 애매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아예 3m 이상의 경사가 되는 땅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그 신축으로 건물주 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대지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